오늘 역시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탈리아 게이트, 드러나는 선거 총지부, 이탈리아 방위산업체 레오나르도사, 미 국무부, CIA, MI6, AISA, 이탈리아 게이트를 중심으로 놀라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번 선거 부정 의혹의 배후에 이탈리아 게이트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제이 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사가 이탈리아의 방위산업체입니다. 이탈리아의 방위산업체인데 미국의 자회사를 레오나르도 DR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 지사의 CEO가 윌리엄 제이 린입니다. 윌리엄 제이 린은 국방부에서 정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쭉 성장했습니다. 이 국방 관련된 정보부 소속 일을 했고, 그리고 윌리엄 린은 2012년 1월에 레오나르도 DRS의 이제 CEO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제 국방 관련된 정보 소속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경력 역시 국방과 정보 관련된 분야입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레이션사에서 Government Operation and Strategy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바로 뒤에 서 있는 양복 입은 사람이 윌리엄 제이 린입니다. 이탈리아 주류 언론들은 이탈리아 게이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타블로이드 등 언론들은 계속 이 이탈리아 게이트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파상적인 뉴스들이 레오나르도사를 중심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탈리아 경찰이 2명의 이제 레오나르도 직원을 체포를 했는데 과거에 이탈리아 정부의 국방부 관련된 기밀을 해킹을 했다. 국방 관련 정보를 해킹했다. 그런 혐의로 2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이자들이 이탈리아 게이트와 연결이 되어서 이탈리아 정부가 체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SPA, 이탈리아 본사의 주가 차트입니다. 지분의 30%를 이탈리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 방위산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이탈리아 게이트에 관련된 뉴스는 한 달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서버 내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 게이트 역시 그냥 하나의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6일을 앞두고 이 이탈리아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이 트윗이나 이제 SNS를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윌리엄 제이 린은 CEO, 레오나르도 이제 DRS는 레오나르도 본사의 미국 지사입니다. 미국 지사의 CEO로 갔습니다. 윌리엄 제이 린의 양력이 나와 있고요. 이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 차관을 역임했고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스페이스 스트래티지 인공위성을 관련된 어떤 전략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탈리아 정보부에 의해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보부 역시 미국 관련 동향을 이렇게 계속 이제 감시를 하면서 서베일런스를 하면서 이런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2명의 사람이 도미니언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 즉 11월 3일 새벽에 엄청난 표가 이제 트럼프에 쏟아지자 즉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election data was forwarded from 프랑크푸르트. 자, 미국 내 선거 데이터가 프랑크푸르트 서버로 날아간 것은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로마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탈리아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영국 정보부 MI6, CIA 그리고 이 이탈리안 이 방위산업체 레오나르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미니언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패트릭 버니 2020년 대선에서 이제 부정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국방부 DIA도 감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이 대량의 선거 데이터가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S 아미가 급습해서 그 서버를 압수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오나르도사가 등장을 합니다. 레오나르도사는 이탈리아의 군사위성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국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데이터가 날아갈 때
이탈리아 군사 위성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사가 운영하는 관리하는 이탈리아 군사 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이제 멀티내셔널 다국적 방위 산업체입니다. 특히 에어로스페이스죠. 이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공기술, 우주기술이 이제 우수한 나라입니다. 저희 유럽에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합작해서 뭐 이 유럽의 인공위성하고 전투기도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사는 특히 이탈리아의 군사위성을 이리 관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서컨트랙트죠. 2019년도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한 20조 정도 되는 다국적 방위 컨트랙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현재 30.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탈리아의 이제 국영회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게이트가 미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전직 CIA 이제 오퍼레이션 오피서 브렉 존슨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탈리아의 타블로이드성 언론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주류 언론이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전직 CIA 오피서 브렉 존슨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이 검색하면 바로 이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15분짜리인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도미니언의 선거 데이터들이 집계가 된 다음에 이탈리아 군사위성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다시 그것을 이 로마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매체가 레오나르도가 관리하는 이제 군사위성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 리프로그래밍된 이 도미니언의 알고리즘이 다시 레오나르도가 관리하는 군사위성을 통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이제 도미니언 장비에 뿌려져서 미국 도미니언 장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바이든으로 이기게끔 이제 그렇게 득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도미니언 장비에 세팅을 해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냥 뭐 히스패닉, 에이시안, 아프리칸 아메리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설치했던 알고리즘으로는 트럼프의 승리가 너무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새벽에 한 7개 주,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해서 7개 주의 개표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이제 이 개표를 해서 이 역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표를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총지휘가 사실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탈리아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탈리아 언론 라베리타에 올라온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먼저 기사 제목이 Trump's lawyer have no doubt. 트럼프 로이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on 이탈리아 핸드. 이 프로 바이든. 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탈리아의 손길이 이번 선거 조작에 미쳤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대사관에서,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이 어떤 조작이 벌어졌는데 이탈리아 정부 역시 여기랑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언론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SNS에서 이 사람 사진이 최근 한 1, 2주 동안 계속 등장한 건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이 이번에 이제 이 조작을 한 사람이 아닌가, 즉 이 도미니언 알고리즘을 매니플레이션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편에 있는 대머리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특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뭐 여기 올리지 않겠습니다. SNS에 보면은 이걸 추정하는 그런 이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만 아랍계나 인도계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그리고 대머리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 국방 관련된 정보 소속의 일을 한 사람으로 디펜스 인포메이션 관련된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현재는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언론들은 이탈리아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만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뭐 이것이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2주 전까지는 시드니 파웰의 이제 크라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서버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프랑크푸르트에서 조작을 한 거냐 아니면 데이터만 받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2주 전부터 이제 이 기사들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급격하게 SNS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이 이탈리아 게이트에 대한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게이트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탈리아 게이트, Is the Italian government? 이탈리안 가버먼트가 US election fraud, 미국의 이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는가,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는가, 이것이 기사 제목입니다. 이 블로그 쓴 기사를 올린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 브렉 존슨의 방송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처음에 유럽에서 이제 이 미국 선거조작,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연루되었던 나라가 첫 번째 떠오르는 나라가 사실은 스위스란드였습니다. 먼저 처음 이 도미니언의 배후에 있는 국가로 스위스가 이제 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UBS가 어떤 만든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거액의 4억 불에 가까운 자금이 최근에 흘러온 것은 아실 겁니다. 그 회사가 이제 도미니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유럽 내에서는 먼저 떠올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탈리아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스위스는 도미니언 장비와 연결된 사이틀사의 지분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틀의 서버가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죠. 그리고 스위스 정부는 이 사이틀이나 도미니언 장비에 심각한 문제점, 사이버 시큐리티에 심각한 브리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역시 여기에 이제 가담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CIA 프랑크푸르트 스테이션 서버팜이죠. 서버팜을 습격을 해서 장비를 입수를 했습니다. US 스페셜 포스, 델타 포스가 이제 가서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5명의 델타 포스 요원이 죽고 그리고 1명의 이 저항하는 CIA 파라밀리터리, CIA에 이제 준 무장 조직이죠. 거기 1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고요. 그런데 급습해서 확보를 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단지 중개 역할만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미국 데이터가 프랑크푸르트로 서버팜으로 날라오면 그것을 다시 로마로 보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득표를 조작한 것은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그 데이터들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other sources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 story. 이 이야기를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는 확인해 주었고, 그리고 이 선거 조작에 관한 명백한 반박 불가능한 irrefutable한 evidence를 확보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은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것이 US Embassy 로마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서버는 이 only hosted partial track of hacking, 해킹에 이제 이 부분적인 트랙만 가담을 했고 진짜 득표 조작 공격은 로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uring the election day, 11월 4일 새벽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7개 주의 개표가 멈췄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미국 선거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주에 이 개표가 중단이 되었을까? 자, 나머지 주들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오하이오,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는 다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고 벌써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개 주 정도는 스탑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찍은 표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알고리즘으로는 이 득표 조작에 한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업, 어떤 리프로그래밍을 거치지 않으면은 바이든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7개 주의 개표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서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에 가면 이제 베네토 거리라고 있습니다. 베네토 거리는 특히 뭐 가을에 가면 이제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아주 멋있는데 패션샵이나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품격 있는 동네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여기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대규모의 이제 부정이 벌어진 게 아닌가. 현재는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외국의 개입 플러스 만약에 미국 국무부가 여기에 가담했다면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쿠데타에 해당합니다. 그 점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로마에 있는 미국 대사 이름은 루이스 아이젠버그라고 합니다. 아이젠버그 애쉬 케니지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직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그리고 초기에는 트럼프 캠페인, 트럼프 선대본부
정부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루이스 아이젠버그는 네오콘 시오니스트 러비 단체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오니스트, 네오콘 시오니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브렛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로마 대사관에서 그날 이제 그 선거 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CIA 에이전트인 이제 브렛 존슨은 이 아까 사진에 나오는 이제 이 대머리 사람이 바로 이 국무부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이탈리아 정보부가 미국을 감시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레오나르도 사와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미국 대선 선거 부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소유한 회사입니다.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사이버 워페어, 군사 위성과 그리고 이제 사이버 전쟁 이런 것을 특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IT 인력들이 여기에 많이 근무를 하겠죠. 이 레오나르도사가 여기에서 이 크루셜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표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으로는 이 트럼프 승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개 주에 이제 이 개표를 중단을 시키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친구가 새롭게 리프로그래밍을 했겠죠. 그들도 어떤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 전에도 트럼프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백업 플랜을 실행하면서 너무나 이제 이 터무니없는 통계적인 irregularity, 그러니까 불가능한 통계적인 irregularity를 발생해서 그래서 사실은 꼬리가 잡힌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바이든을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 로마 대사관에서 이제 쏘아서 레오나르도 인공위성을 타고 미국의 이제 도미니언 장비로 전송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사가 관리하는 위성은 이탈리아의 군사 위성입니다. 이탈리아 군사 위성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가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에 가담한 꼴이 됩니다. 이 꽁띠 정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탈리아 정부가 여기에 가담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이제 이탈리아 본사의 CEO는 알렉산드로 프로푸마 이름이 그렇네요. 2017년도에 전직 이탈리아 수상 젠틸로니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 꽁띠 정부에 의해서 이제 다시 리컨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6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이탈리아 정부 이제 이 꽁띠 정권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권에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이 꽁트가 가장 먼저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탈리아 정부가 득표 조작 이전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과 교감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알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도에 만든 행정명령, 즉 선거에 외세가 개입했을 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에 가장 직접적인 위반을 한 국가가 이탈리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D&I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커리어 인포메이션 오피셔들, 즉 늘공 정보 요원들이 사보타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분석 보고서를 만들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면 그때서야 만들겠죠. 그러나 지금 그 정보 보고서를 만들었다간 트럼프 행정부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보타지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보기관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여기에 가담한 사실을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D&I, 레클리프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투하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탈리아는 과거부터 이제 트럼프를 공격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스파이 게이트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러시아 게이트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푸틴의 꼭두각시다. 그래서 푸틴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이것이 이제 러시아 게이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제 이 트럼프를 매수를 해서 어떤 공작질을 한다. 이것이 이제 요체인데. 그런데 이런 오바마와 힐러리가 꾸민 러시아 게이트에
과거 이탈리아 정권들이 여기에 깊숙이 가담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엉터리 자료들을 미국에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전 이탈리아 정권이 이제 렌지와 겐틸로니 정권입니다. 이 자들이 오바마와 힐러리를 도와서 이 트럼프를 러시아 게이트로 이제 궁지에 모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게이트가 허위란 것이 드러나자 이탈리아 정권은 그 러시아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입니다.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꽁떼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뭐 무슨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이탈리아 정보부 소속 고위 에이전트들을 여러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뭐 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탈리아 정권에게 과거에 이제 너놈들의 정보부가 나를 음해하는 러시아 게이트에 협조를 했으니 이런 놈들이 있는데 이런 놈들이 아직도 이제 이 이탈리아 정보부 소속이다.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쫙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렌치 정권 당시 이 야당 세력인 살비니도 역시 이 스파이 게이트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합니다. 막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탈리아는 뭐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이탈리아 정권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면 이탈리아 정권은 일종의 테크노크랏 거버먼트입니다. 자, 정상적인 정부가 구성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 선거만 치르면은 이합 집산이 잘 안 돼가지고 정권 구성이 안 되고 6개월마다 이제 바뀌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권은 일종의 테크노크라트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 이 유럽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를 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인,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그리스들은 이미 다 파산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 지원이 없이는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제 예산안도 유럽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 유럽 중앙은행이 이들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유럽 중앙은행이 2016년도에 스파이 게이트에 가담했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상상도 합니다. 뭐 바티칸, 뭐 로마니까 바티칸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교황이 사임을 한다.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루머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직 루머고요. 어쨌든 이 트럼프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그레이트 리셋, 즉 글로벌리스트, 그게 뭐 유로피안이든 미국 내에 있는 딥스테이트든 친중 글로벌리스트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든 이런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 워싱턴 DC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 대선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트럼프가 이제 뭐 며칠 뒤면은 쫓겨날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언론에는 등장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것은 이제 어저께 신세계 TV에 올라온 화면입니다. 자, US 마린코프, 미국 해병대를 가리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여러분 유명한 사진인데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댄 스카비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루엣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을 확대하니 이 미국 해병대 이제 USMC, US 마린코프 여기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크리스마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이 저기 빨간 깃발이 미국 US 마린코프, 미국 해병대 깃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미국 해병대 관련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냥 뭐 이것은 뭐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미국 군부 내부에는 여러 가지 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첫 번째는 방위 산업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방위 산업체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조지 W 부시의 네오콘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라이노들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와 힐러리를 지지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이들과 대적하는 이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애국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보다 이 네오콘과 힐러리 오바마 세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이들 네오콘과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방산업체 세력이 트럼프의 손발을 잘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 해병대가 트럼프를 결사적으로 옹호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군사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해병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위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것은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군부 세력은 전체 군대는 엄청 큽니다. 해병대는 그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정당성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대변한다.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고 이번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이겼고 바이든은 사기를 쳤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군대 세력이 존재를 한다면 나머지 있는 세력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해병대 굴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바이든은 사기를 쳤습니다. 선거 조작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위해를 가하려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들은 결국 이 선거 부정이 드러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해병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군 내부의 조직이 없다. 그 경우는 힘이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힘에 의해서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해병대라는 강력한 군사 조직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위를 한다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